네, 안녕하십니까. 하나금융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윤승현 연구원입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지금 이제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에 건설주가 그 종전까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급 대책 이후에 건설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먼저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대책 중에 특히 이번에 2월 4일에 나왔던 대책이 정말로 이런 센티먼트에 주는 영향이 강했는데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대책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최근의 업황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이번에 2월 4일에 나왔던 공급 대책은요, 규모상으로는 83.6만 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크게 공급을 하는 수준입니다. 기존의 수도권 공급량이 127만 호 공급 대책이 나왔었죠. 네, 이 부분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, 합산으로는 200만 호 정도 공급이 되는 건데, 이제 근본에 나온 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권 공급 계획에 나왔던 대부분의 물량이 택지 개발이죠. 그래서 이런 택지 개발은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. 정비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이 비어있는 택지라든지 아니면 조성이 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주거용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죠. 그래서 이런 택지 개발 사업들은 보통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었고요. 이것을 제외하고 기존의 이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주거단지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지역들은 이제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요거는 민간이 시행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도권 127만 원에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공공이 시행한 택지 개발이고요.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수도권은 뭐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 없죠.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정비, 여기도 정비, 이것도 정비고요. 그리고 요거는 유유부지입니다. 유유부지라는 얘기는 용도가 다른 토지였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토지라던가 공업지역이었다던가 그런 지역들이겠죠. 그 얘기는 이런 지역들을 활용을 열심히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.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이 택지 개발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원래 기존에 나왔던 안이랑 뭐 이제 물량만 늘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했고요. 그 외의 지역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의 다 서울이겠죠. 서울이랑 그다음에 밀집된 이 수도권일 텐데요.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대단하게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부지 확보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나타나는 저희가 말하는 공급이 하나가 이제 분양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준공이 있죠. 이 준공이 이게 입주죠, 입주. 입주가 실질적으로는 주거에 대한 그 물량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입주죠. 보통 분양하고 나고 나서 입주까지는 2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2023년 정도까지 이렇게 공급이 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입주로 연결되는 시점은 당연히 뒤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23년까지 지금 거의 12만 세대가 이 당해 2023년 정도의 분양이 계획대로 돼서 실제로 이 정비 쪽에 시행이 되고 유유부지 개발도 잘 되더라도 사실 공급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조금 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번 공급 대책의 대부분의 이 공급들은 단기적인 이 주택 공급은 아닙니다. 단기적인 공급은 아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거 공급의 물량 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현재 이렇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특히 이제 제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미분양이 제일 중요하죠. 이게 거의 지금 20년 내 최저거든요. 그만큼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공급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은 이유는 요 장비 사업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의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
일단 민간 재건축 이 규제에 대한 완화가 나오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정책을 보면은 뭐 시행 물량이 이제 한 13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물량 아니고요. 다만 이제 보시면은 시행 주체는 공공이 됩니다. 기존에는 이제 조합이죠. 조합이 시행 주체인 거고, 이 부분을 조합이 동의를 과반수 이상 했을 때는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정비 사업을 공공이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건설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왜 그 센티에 조금 안 좋아졌냐면요.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정비 사업은 도급 사업입니다. 그 얘기는, 도급 사업이란 얘기는 이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죠. 건설사는 말 그대로 시공만 하는 거고요. 그러면은 결국은 조합이 기존에 시행을 했던, 아니면은 뭐 공공이 새로 시행을 하던 이 도급 건설만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민간 건설사들의 뭐 보통 이 마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,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,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GS건설,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은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고 수도권에서 정비 사업 워낙 잘하는 회사들이고, 뭐 실제로도 굉장히 올해도 공급이 많이 늘어납니다.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에 대한 그 시장에 조금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모멘텀이 약간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어서 최근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 건설주들을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런 부분 기대감들은 좀 사라졌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아파트 공급부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주가 이제 실질적인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. 단기적으로는 뭐 분양도 이제 공급이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입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착공치 가지고 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얼마 그 입주가 될지. 그래서 한 2.5년에 2년 반 정도의 이 레깅이 있기 때문에, 예를 들면은 요거는 2017년에 입주치는 2014년, 2015년의 착공치 평균 가지고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추산을 해보면은 실제값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좀 입주 추정치가 괴리가 한 6% 정도 있었고요. 이 해를 제외하면은 뭐 최근에는 상당히 좀 잘 맞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착공을 좀 많이 했어요. 생각보다 뭐 42만 원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, 원래는 이제 한 38만 원 정도 받죠. 착공을 실제로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. 다만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입주 물량이 올해가 작년이 35만 6천 호였고 올해가 35만 4천 호 정도, 그리고 내년이 좀 늘어나서 40만 원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 정도까지 주택 입주는 40만 호 언더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8, 19년 정도 레벨보다는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분양을 얼마나 하느냐, 착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때 이후의 입주는 23년, 이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올해 착공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분양 경기랑도 맞물려서 건설사들이 올해 공급을 가파르게 늘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좀 주목할 지표 중에 하나가 미분양 지표입니다.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이 있고 준공후 미분양이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주택이 다 지어졌는데도 미분양이 나는 악성 미분양이고요. 이건 이제 그 분양이 아직 그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12월이고요. 뭐 거의 소멸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 당연히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.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이 통계가 수집된 기간 20년 동안 미분양이 지금처럼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.7만 호 정도고, 지역별로 보시면은
수도권이랑 광역시는 4,000호가 안 돼요, 지금 미분양이. 지방도 여기가 미분양이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은 지역이죠, 원래. 그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, 지금. 그 얘기는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 다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할 요인이 엄청 높다는 거죠. 기존에 뭐 저희가 아는 좋은 브랜드 아파트들도 분양 들어갈 때 60% 정도 분양이 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잘한 거였어요. 근데 지금은 한 달이 안 걸려서 완판이 납니다. 완판이 나는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뭐 작년에 이미 이제 대형주택 5사라고 하면은 GS, 현대, 대림이 이제 이름을 바꿨죠. DLENC, 대우건설,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요 5개사인데 작년에 이미 40% 분양을 늘었고요. 이거는 21년, 22년 이익으로 들어오죠. 올해는 거의 뭐 비슷하게 또 40% 가까이 늘 것 같아요. 그래서 15만 원가 넘을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이게 22년, 23년 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1년 하반기부터는 증익 사이클이 이어진 게 맞고요. 이런 부분들이 22년, 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국내 주택 쪽을 결국은 요약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앞에 정책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,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말로 말씀드리면은 80% 정도가 잔고죠. 수주 잔고의 80% 정도가 지금 주택이에요. 그 얘기는 여기가 이미 이익의 드라이브를 거는 대부분의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영업 매출 총액 기준으로도 거의 80%가 주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이 분양이 증가하면서 이게 3년 가까이 매출로 연결이 되고, 이게 이익이 연결이 되고, 심지어 지금 원가율도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사들 증익은 좀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업황 전반적으로 증익 사이클은 국내 주택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픽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해외를 사업을 이제 종합건설사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티멘트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. 해외는 뭐 작년은 300억 불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나쁘진 않았는데 뭐 지역별로는 남미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었고요.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건설, 해외 익스포저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죠. 이런 회사들에서 좀 수주가 많았고, 그 외에 뭐 이라크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우건설, 항만, 신항만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,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발주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뭐 당연히 작년은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, 유가도 굉장히 내려갔었죠. 유가 레벨도 굉장히 내려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발주 환경이 개선되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지금 최근에 유가가 $60를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만,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, 일단은 국내 종합건설사들, 뭐 해외 쪽 하는 회사들에게 가장 익스포저가 큰 국가는 이라크, 쿠웨이트, 카타르, 사우디, UAE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. 보시면은 이게 재정균형 유가거든요. 유가가 이만큼을 못 넘어가면은 재정 적자란 얘기입니다. 관련 산업을 해도 재정이 적자란 얘기고, 카타르만 지금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카타르는 지금 뭐 LNG 발주도 잘 나오고 있는데, 그 외의 국가들 보면 $60 중반대 정도란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최근에 물론 $60를 유가가 돌파를 하고 있지만, 이게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. 이게 뭐 공급을 늘리면 다시 유가는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,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 환경이 지금은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. 이게 이 정도 유가에 도달한다고 해서 발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해외 쪽도 사실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해외 쪽은
하반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반기가. 왜냐면은 이런 발주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이게 뭐 유가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뭐 확 이제 이게 플랫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도 쳐다보고 있을 거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안하면서 뭐 증산도 할 수 있고 감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텐데,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실제로 이런 발주들이 국내 건설사들이 굉장히 익스포저 높았던 게 플랜트죠. 플랜트인데 이것도 그렇고 신도시 건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주가 나온 환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이제 이게 건설 업체별로는 조금 최근에 트렌드가 달라요. 그래서 제가 그 해외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탑픽 말씀드리기 앞서서 해외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결국은 이제 탑픽 말씀드리면은 GS건설이고요. 차선으로 대우건설 말씀드리고 있고요. GS건설은 주택은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공급이 되게 좋죠. 다 좋아요. 작년에 2.8만 호 분양을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2.9만 호. 그러니까 사실 4분기 포함하면 이 이상으로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주택 쪽 계속 업사이클 기대되고요. 대우도 작년에 3.4만 호 분양했는데 올해는 3.5만 호 이상. 이게 낮은 레벨이 아니죠, 절대. 그래서 사실은 주택 쪽은 둘 다 업사이클이 있고요. 해외는 이 두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체질 개선입니다. 네, 이 두 개를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체질 개선이고요. 체질 개선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이 플랜트 사업들 단순히 EPC라고 하죠, 저희가. 엔지니어링, 프로큐어먼트, 컨스트럭션이고요. 그 설계하고 짓는 건데요. 이거를 단순히 하던 사업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GS는 작년부터 좀 많이 나타났고 대우는 4분기 실적 통해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, 결국은 G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짓고 끝냈죠. 옛날에는 짓고 뭐 그 매각 인도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, 현재는 이제 이거를 운영까지 하겠다. 이걸 이제 컨세션이라고 하죠. 이런 운영까지 하는 사업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, 이거는 결국은 파이프라인 하나를 확장을 했을 때 예전처럼 딱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20년, 30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런 부분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GS건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우건설도 해외가 굉장히 약했죠. 그 플랜트 쪽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는데 결국은 최근에 베트남 신도시 개발 쪽 진출을 이 부분이 이익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, LNG 쪽이 사실 대우건설이 원가율이 많이 나오지 않은 사업장 중 하나예요. 그래서 LNG 쪽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국내 주택 업황 그리고 해외 쪽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업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. 국내 주택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 다 업사이클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.